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친 저의 시작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제 신랑은 슈퍼바이저 일을 하고 있어서 출장이 잦은 사람입니다. 연애를 할 때부터 출장이 자주 있어서 일주일에 적게는 하루나 이틀 길게는 평일 5일을 출장을 가는 사람이었고, 그렇다 보니 저는 평일에 제 지인들을 만나거나 취미 생활을 하면서 연애를 했기 때문에 크게 외로움이나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다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의 부모님께서는 출장이 잦은 신랑 때문에 제가 과부가 되면 어떡해? 우스갯소리 같은 걱정도 하면서 무탈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시댁과 친정 둘 다 가까운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둘 다 동네가 비슷해서 시댁에는 차로 30분, 친정은 2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고, 그래서 자주 찾아뵈며 왕래를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제가 시댁에 놀러를 가면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주셔서 남편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주셨고, 저는 10월 드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 이야기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집들은 며느리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시댁에 가서 제가 밥을 먹고 할 때마다 시어머니께서는 여기서는 이렇게 얻어먹고, 집에 가서 우리 아들 맛있는 거 많이 해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부부는 신랑이 음식점 슈퍼바이저 일을 하는 만큼 음식 솜씨가 좋고, 저는 그 대신 청소나 집안일에 능한 편이었어요. 신랑이 집안일을 혼자서 다 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렇게 말을 하셔도 네 물론이죠. 그런 식으로 웃으며 대답도 잘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님 생신이라 같이 여행을 가게 되었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셔서 지나가는 길이던 저희 집에서 잠시 화장실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아가 집 비밀번호가 뭐지같이 올라가 드릴게요. 아니 내가 큰 거라서 조용히 볼일만 보고 올게 그래서 비밀번호를 알려드렸고, 얼마 뒤 한층 편안해진 표정으로 시어머님이 차로 돌아오셨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시어머니 생신 여행을 잘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 부부라서 평일이면 집이 비어 있는데, 한날은 집에 돌아오니 베란다 문이 열려 있었는데, 순간 제가 베란다 문을 열어두고 갔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을 해봐도 기억도 나지 않아서 문을 대충 닫고는 집에 누워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음식을 하는 신랑과 달리 저희 집은 청소기랑 빨래는 이틀에 한 번 돌리거든요. 신랑이 오고 저희는 저녁을 차려 먹고 함께 누워서 저는 책을 보고 신랑은 게임을 하며 그렇게 일상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날 신랑은 긴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가 연말이라 술자리가 많았어요. 신랑이 없는 동안 대부분 술을 먹고 들어와요. 길게는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온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신랑이랑 통화를 하면서 들어오고, 택시도 어플을 이용하고 번화가만 다니다 보니 위험에 대한 부분은 생각도 못했는데, 그 며칠 뒤 시어머니가 목소리가 굳어서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 요즘 술 먹고 다니니? 내 연말이라 약속이 좀 있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술 냄새가 나는 것 같구나. 가정도 있으면서 그러고 다니면 사람들이 흉본다. 내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연말에 안부 전화를 하려 했는데, 제 목소리가 술 기운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지만, 며칠 뒤에는 전화가 와서 생선은 구워 먹고 나면 바로바로 설거지를 해야 한다는 둥, 택배 자주 시키지 말라는 둥, 그럼 사소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고, 혹시 신랑이 시댁에 말을 한 건가 하는 마음에 추궁을 했는데, 신랑도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었고, 시어머님과 전을 부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무심하게 툭 이야기를 내뱉는데, 사랑하고 그럴 때 고목나무처럼만 누워있지 말고 내가 먼저 리드하고 하기도 좀 해. 요즘 젊은 애들 좋다는 게 뭐니 그게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하더라고요. 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됐다. 갑자기 말을 어영부영 넘기긴 했지만 부부관계 이야기까지 듣는 게 너무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마치 뭘 안다는 듯이 누워만 있지 말라고 하는 부분도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 뭐가 감시받는 기분이 들어 신랑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더러 비약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거 모르겠어. 여보 기분 탓이야. 진정해. 당신은 뭐가 그렇게 괜찮다는 건데. 내가 찝찝하고 소름이 돋는다고
우리 밖에 나가서 커피라도 마시면서 이야기하자. 신랑은 자꾸 이야기를 하다가 밖으로 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신랑을 옆으로 밀쳐버렸습니다. 제 몸을 힘으로 당기고 있던 신랑은 제가 확 밀쳐버리자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옆으로 넘어졌고, 저는 순간 당황해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천둥 같은 큰 목소리로 지금 누굴 미치는 거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시어머니인 걸 바로 알겠는데 그 공간이 저희 집인 게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님은 저희 집안에 없었는데 그렇게 큰 소리가 났으니까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갔더니 집안 곳곳에 작은 카메라가 있더군요. 이거 뭐야? 아니 카메라 당신 어머니 그동안 이걸로 나 감시하고 있었어. 아 그런 거 아니고. 내 말 좀 들어봐 여보, 당신도 알고 있었던 거야. 나도 최근에 알았어. 알았으면 나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제가 카메라 문제로 신랑과 싸우고 있는데 누가 배를 눌렀고 시어머니가 씩씩 화를 내며 기다리고 있더군요. 문 열어주기 싫어서 모른 채 있었더니 역시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서는 제 머리채부터 휘어잡으셨습니다. 너 내 아들 괴롭히라고 내가 그동안 밥해 먹인 줄 알았니? 집에서 손도 하나 까딱 안 하고 이거 놓으세요. 저는 시어머니도 단숨에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나이 60이 넘은 아줌마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신랑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는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방에서 카메라를 발견했고 아무래도 제가 한 건 아닌 것 같아 카메라를 벽 쪽으로 돌려두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는 저희 부부가 이세 계획이 없어 보이니 걱정이 되어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두 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카메라는 거실, 부엌, 저희 집 침실까지 설치가 되어 있었고 저는 머리가 깨질 듯 아파서 소리를 질렀더니 시어머님이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출장도 잦아서 혹시 집에 다른 남자라도 불러들이는 게 아닌가 걱정돼서 그랬다. 이게 너무 화내지 말고 어른들이 걱정돼서 이렇게 한 거니까 진정해보거라. 아니 어머님 미치신 거예요. 남의 집안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걸로도 모자라서 뭐가 이렇게 당당하세요. 남이라니 결혼을 했으면 우리도 한 가족이지. 그럼 제가 어머님 집에 카메라 달고 도련님 방에도 카메라 몰래 설치해서 확인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너는 무슨 애가 심사가 이렇게 삐딱하니? 내가 뭐 녹화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설치만 한 건데 그동안 보고 계셨던 거예요. 진짜 소름 끼쳐서 같이 있기도 싫네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했던 말을 보면 분명 계속 화면에 보고 있었다는 건 몰래 설치한 시어머니도 그리고 그걸 알고 방에만 카메라를 뺀 신랑도 전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할 부분을 선을 넘어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로 이혼을 하려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왔는데 변호사도 이런 악질 시댁은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CCTV 사생활 침해라든지 범죄로 쓰이는 유무 등등. 분명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안임에도 법적인 처벌이 제가 원하는 처벌까지는 불가능할 수도 있대요. 저는 지금 정신과 치료를 다녀야 할 정도로 제 정신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하루에도 몇 번씩 우라통이 납니다. 그런데 절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이 멀쩡히 지내면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이혼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고 꼭 콩밥을 먹일 거예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미친 짓을 하고도 시어머니라고 고개를 빳빳이 드는 건지 정말 소름이 더 끼칩니다. 오늘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